뭐든 재능이 있으면 좋아요. 악기도 그렇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못 당하죠. 근데 더 못 당하는 거는 연습하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. 그리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못 당해요. 열정이 있는 사람이 곧 명장이 되고 명인이 되고 곧 마이스트로가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악기 덕후 현악기 제작가 구자홍입니다. 부엌에 가면 솥단지를 크게 해서 뜨거운 물에 이렇게 담가져 있었는데 5살 먹어서 제가 발을 헛디뎌서 왼손에 화상을 입어요. 성장판도 다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손가락도 쓸 수 있냐 없냐 막 이렇게 굉장히 큰 위기감이 있었고 유년 시절을 어렵게 보내고 놀림도 많이 당했고 그러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시선에 대한 어떤 편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. 방황도 되게 많이 했어요. 뭐 말썽도 많이 피웠고 정말로 뭐 고민 아닌 고민도 많이 했고 어디에다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어요. 그래서 뭐가 있을까 싶기도 했는데 우연하게 제가 누님 그 연습하는 갖다 주러 가는데 바이올린 같이 생긴 악기가 근데 비올라라는 악기여서 음역대가 바이올린보다는 훨씬 더 한 5도 정도가 낮거든요. 그러면서 중음대를 유지하는데 제 삶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. 바이올린처럼 뭔가 화려하고 주 멜로디를 담당하고 그러면서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첼로처럼 뭔가 웅장하고 기준을 잡고 있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가슴에 와닿았어요. 그 음색 자체가. 그래서 시작한 게 악기를 전공하게 됐고 열심히 해서 대학에 들어갔어요. 그 꿈이 있었죠. 열심히 했고 남들이 1시간 연습할 거를 저는 3-4시간씩 반복 연습을 해야만 했어요. 왜냐하면 왼손이 다른 사람에 비해 한마디씩 짧았으니까요. 그 짧음을 인정하고 싶진 않았어요. 근데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. 왼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. 음정도 잡아야 되고요. 비브라토도 해야 되고요. 음과 음 사이를 간격을 넓혀도 해야 되고 포지션 이동도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요. 그걸 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비참했어요.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구체화됐고 많은 방황을 또 했던 것 같아요. 대부분 현악기를 전공한 사람이면 현악기의 본고장을 한 번씩 가고 싶어 해요. 그래서 이제 이태리를 그냥 여행을 가요. 98%가 다 가톨릭이기 때문에 성당이 중심을 다 갖고 있죠. 쑥 이렇게 훑어보고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나무 깎는 소리가 사각사각 이렇게 나는 거예요. 중심에 그 속해 있는 옆에 조그만한 샵이 이렇게 있더라고요. 그게 한 분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되죠. 뭔가의 그런 열정을 하는 걸 처음 봤어요. 뭔가 사생결단하는 눈빛? 그러니까 뭔가의 간절함? 근데 그분이 작업을 하는데 손가락 두 개를 가지고 4개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.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에 불이 난 부모님들은 안 계시고 동생을 구하려고 들어갔는데 손가락을 잃은 거죠.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좌절감, 유년 시절에 겪었었던 어떤 그런 패배의식, 거기에 따른 어떤 동질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. 그러면서 나에 대한 얘기를 서스럼 없이 하게 됐어요. 고개를 막 끄덕이시더니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저한테 인생을 살아가는데 긴 터널이 있다. 그 터널이 지금 어둡지만 계속 지나가다 보면 그 터널의 끝은 보인다. 근데 그 터널의 끝은 빛이 되던 어둠이던 너가 선택하기 나름이다. 그 선택이 오늘이었으면 좋겠다. 너는 손가락도 10개가 있고 네가 장애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단순히 불편할 뿐이지 네 인생에 큰 어둠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. 저는 그 얘기 듣고 마치 이제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. 저는 손재주가 없어요.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. 그러니까 안 되면 될 때까지 이게 좀 몸에 익어서 그런가 뭐 될 때까지 계속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뭐든 다 돼요. 예, 해면 돼요.
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에요. 뭐든 재능이 있으면 좋아요. 악기도 그렇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못 당하죠. 근데 더 못 당하는 거는 연습하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. 그리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못 당해요. 열정이 있는 사람이 곧 명장이 되고 명인이 되고 곧 마에스트로가 되는 것 같아요. 계기는 제가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거,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답답함,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그냥 타협하는 거 너무 많이 했죠. 이제서라도 그 타협을 조금 더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. 단순히 불편하고 조금 거동이 어려운 것 뿐이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정신과 이런 모든 부분이 비장애인들하고 전혀 다름이 없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동정심이나 뭔가에 대한 배려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해결책을 줘야 되겠죠. 저는 그거를 이 사회가 꼭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제는 좀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서 좀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자 라는 게 이번 저희 회사의 목적이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기본적인 프레임이에요. 세상을 사다 보면 어려움이 있겠죠. 그 음지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양지에 나올 것이냐, 그 선택도 본인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. 본인들이 느끼시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노력과 열정과 패기를 어떤 식으로든 이슈화를 시키고 어떤 식으로든 보여주셔야 됩니다. 보여주셔야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거기에 대한 응원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세요. 가만히 계속 멈춰 있는다고 해서 그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쳐다봐 주지 않아요. 그러니까 열정과 패기를 가지시고 떳떳하게 나와주시고 본인의 의향, 능동적인 대처를 해주시면 이 사회가 그렇게 차갑지만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덕후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. 자기 일에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, 모든 열정을 다 쏟는, 그게 설령 결과가 좋든 좋지 않든 내가 이거를 열심히 한 만큼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든 주어지지도 않든 어쨌든 내 모든 거를 쏟을 수 있는 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덕후가 아닌가 싶습니다.